안녕하십니까. 문학과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세상 사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푸틴 대통령이 한국에 도와달라, 러시아 루나 25호 달 표면 추락에, 이런 주제를 붙여봤습니다. 지난 8월 20일 러시아가 반세기 만에 야심차게 꺼낸 달 탐사 시도가 막판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달 착륙선 루나 25 발사 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47년간의 노력을 방명록에 서명했습니다. 그 후 러시아의 달 착륙선 루나 25 달 착륙에 실패하자 푸틴 대통령은 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크게 보답할 테니 적극 도와달라고 한국에 공개적 요청했습니다. 루나 25호는 달에 남극을 조사하기 위해 떠난 달 탐사선입니다. 로스코스모스는 초동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계산된 수치와 실제 충격량 변수 간의 편차 때문에 루나 25 달 착륙선이 계산되지 않은 궤도로 진입했고 달 표면에 충돌한 결과 소멸됐다고 했습니다. 지난 19일 로스코스모스가 달 착륙 전 궤도 진입 명령을 내리지만은 루나 25회 이상이 발생해서 계획대로 가동하지 못했다고 한 지 하루 만에 실패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푸틴 대통령이 한미 동맹국 한국에 루나 25의 재발사를 도와달라고 요청했을까? 첫째, 한국이 달 탐사선을 발사했던 경험이 있고, 둘째, 달 탐사에도 선행 경험과 기술이 있기 때문에, 셋째, 러시아 국민들로부터 삼성전자 등 기업과 한국 제품에서 국민적 환영을 받고 있으며, 셋째, 노태우 대통령 때 박철원 특보를 통해서 소련에 30억 달러 차관까지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다섯째, 한국이 러시아로부터 불금 사업을 통해서 최신 무기를 공급받아서, 여섯째, 자체 개발한 지금의 방위 산업의 무기 수출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곱째, 러시아는 북극을 통행할 수 있는 쇠빙선을 한국의 조선소로부터 수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푸틴 대통령이 러우 전쟁을 돕겠다고 최근 러시아를 방문한 중국 시진핑에게 조선족 극동 지역이었던 블라디보스토크 항구를 163년 만에 개방했는데, 그 항구를 이제 한국이 돌려받아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루나 25호는 러시아가 1976년 이후 47년 만에 쏘올린 달 탐사선입니다. 지난 11일 극동 아무르주의 보스토니치 우주센터에서 발사를 했습니다. 이게 없었다면 21일 달 남극 표면에 보구슬라우스키 분화구 북쪽에 착륙해 1년간 달 내부 구조 연구와 물을 포함한 자원 탐사 등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루나 25호의 추락 원인에 대해서 고도 측정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우주 착륙선은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 전 착륙을 준비하기 위한 고도 100km 궤도에 무사히 안착해야 하는데, 고도 계산에 실패하면서 궤도 진입이 불발했을 것이란 진단입니다. 송영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달 탐사 사업단 책임연구원은 21일 착륙 예정이었던 루나 25호는 이틀 전에 착륙 준비 궤도에 들어서야 하지만 착륙 직전에 달 지집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면서, 마지막 궤도 진입하면서 달의 중력장에 빨려 들어갈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달 착륙선의 고도 측정에는 아주 민감한 레이저 고도계가 사용됩니다. 직진성이 강한
레이저를 레이저 거리 측정기에서 발사하면 물체에 발사대에 되돌아오는 원리를 이용한 장치입니다. 레이저 고도계가 계산한 착륙 지점까지 거리에 따라서 착륙선은 기동량을 조절하게 됩니다. 만약 잘못된 고도에서 기동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착륙선은 사전에 계산했던 궤도에서 이탈하거나 착륙 지점을 지나치게 빠르게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레이저 고도계 기술은 우주 개발 선진국에서도 완전하지 않은 기술입니다. 2019년 발사된 이스라엘 민간 기업 스페이스 아이의 달 착륙선 베레시트도 레이저 고도계를 사용한 고도 측정에 실패하면서 추락했습니다. 착륙선이 달 표면에 접근했을 때 달 토양에 먼지가 흩날리면서 지표면과의 거리를 잘못 가늠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약간의 오차도 용납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